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결혼 2년차 여성입니다.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없으신지 걱정이네요. 제가 사는 곳은 피해가 없어서 괜찮은데 뉴스를 보니 심각한 곳이 많더라고요. 늘 제 사연을 올려보고 싶었는데 마침 여유가 생겨서 드디어 사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서 시모와 형님 지인의 귀에도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남편이랑은 원래 고등학생 때 알던 사이였죠. 그 당시에 같은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학교는 다르지만 입시 준비를 하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친해졌던 사이였습니다. 그 후 각자 대학 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 잊고 지내다 근처 회사에 서로 취업을 하며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같은 과를 졸업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 술을 마시면서 말을 하고 들어주는 그런 식의 대화가 너무 소통이 잘 되어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고 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홀로 자취를 하며 지내다 보니까 사회 친구들 말고는 마음 터놓고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나마 몇 명 있는 친한 친구들은 술을 또 싫어해서 늘 만나며 기껏해야 맥주 한 잔이 전부였죠. 그러나 남편은 저처럼 술도 좋아라 해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다 결국 눈이 맞아버렸죠. 남편은 연애 때 씀씀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에게 베푸는 것에는 아낌이 없는데 본인에게 쓰는 건 꽤 제약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의 경제관념을 좋게 봤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씀씀이가 큰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치를 부릴 확률이 높아서 피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저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남편은 그럴 위인이 아니라서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경제관념도 마음에 들었지만 꿍짝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도 참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싶었죠. 장난스럽게 우리 결혼할 거지? 라고 몇 번씩 물어보면 남편의 대답은 숨도 안 쉬고 당연하지 였기에 저희의 결혼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 솔직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형님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4년 차인 형님은 아이는 없이 살고 계셨는데 하필 저희가 결혼할 때쯤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서 둘이 언성까지 높이며 싸우는 걸 남편이 겨우 말렸었죠. 그게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하셔서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 빈손으로 가기가 조금 걸려서 두둑하게 사들고 갔죠. 도착해서 상차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오셨더라고요. 인사를 하러 나가는데 혼자 오셨기에 의아하긴 했습니다. 뭐야, 희수도 혼자 왔어? 김서방은 어쩌고? 아, 몰라. 그 인간 얘기 나한테 하지도 마. 진짜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재수없어. 죽겠네. 진짜, 옳게 왔어? 네, 형님,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미안한데, 술 좀 줄래? 너무 빡쳐서 술 좀 마셔야겠거든. 아니, 얘가 왜 이래? 말을 해봐. 또 뭐 때문에 그랬는데. 나더러 능력도 없으면서 왜 자꾸 지가 힘들게 번 돈을 쓰냐고 하잖아. 나쁜 놈이.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말하면서 지가 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지 돈인데 왜 쓰냐고 하는데 엄마 같으면 열 안 받아? 이게 하루 이틀이야 나도 참고 넘어가지. 그래서 또 싸운 거야? 뭘 싸워. 각자 살기로 했어. 도저히 나도 저런 인간이랑 못 살겠고 저놈도 나랑 못 살겠다는데 우리가 못 헤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 막말로 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뭐야?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얘가 근데 미쳤나 봐. 너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미친 거 아니냐? 아, 내가 뭘 4년이나 참고 살았으면 오래 버틴 거지. 내가 미쳤지. 저런 놈을 4년이나 참고 살게.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집 들어와서 살 거야. 누나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아니 누나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건 솔직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지. 야, 입 다물어? 안 그래도 열받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형님은 이혼을 한다며 아주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돈 문제로 저렇게까지 다퉜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 이후 형님은 정말 이혼을 했고 시댁이 들어와서 시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원래 씀씀이가 크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짠돌이가 되었죠. 생전 돈 때문에 제게 뭐라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모든 행동이 변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오랜만에 휴무이기도 하고 급여를 받고 기분이 좋아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그래봤자 얼마 쓰지도 않았고 어쨌든 내 돈 내산이니 상관은 없죠. 집에 와서 하나씩 입어보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많이 샀어? 당신 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뭐가? 내가 뭘 그렇게 샀다고 그래?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그래봤자 이거 다 해서 30만 원이야. 내가 언제 이렇게 쇼핑하는 거 봤어? 입을 옷이 너무 없어서 산 건데 왜 그래? 당신 과소비하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야. 우리 누나 봤지? 그러다 이혼당한 거. 당신도 그런 습관은 고쳐. 보기 안 좋으니까. 뭐야, 그 말은 내가 과소비하면 버리겠다는 말로 들리네? 내가 뭘 얼마나 돈을 쓴다고 그래? 어쩌다 이렇게 사는 것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데 서운하게. 어쩌다 산 게 30만 원인데 그 어쩌다가 자주 반복되면 돈백 되는 거 금방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새겨들어줘. 내가 언제 돈 가지고 뭐라는 거 봤어? 못 봤잖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뭘 언제 쇼핑을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내 말은 그 말이지. 어쩌다 한 건데 그냥 예쁘다고 해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당신 안 쓰는 거는 좀 콘센트 뽑아두라고 몇 번 말했어. 근데 다 안 뽑아두고 출근했더라. 심지어 드레스룸은 불도 켜져 있더라. 거기다 공기청정기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얼마나 좋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전기 잡아먹는 청정기를 쓰냐고. 아니 정말 왜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았다고 그래? 진짜 웃기네 당신? 신경 쓰면서 이제부터라도 살면 한 푼 두 푼 모아질 거 아니야. 난 그걸 바라는 거야. 우습게 생각하는 10원이 모이고 모이면 100원, 500원 되는 거 금방이라고.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가. 남편은 완벽한 짠돌이로 변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런 잔소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불 좀 끄고 다녀라. 안 쓰는 건 빼둬라 등등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제가 그러면 아주 나를 잡은 사람처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숨막히면서도 대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돼지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소고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는 누린내가 나서 싫다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어쩌다 삼겹살을 먹거나 했지 늘 소고기를 주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구워 먹는 게 편한 게 저는 삼겹살이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저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남편은 소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곤 했습니다. 분명 그랬던 사람인데 아예 달라졌어요. 장을 보러 함께 갔는데 마침 정육 코너길래 자연스럽게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집었죠. 뭐 하는 거야? 안 먹어. 안 살 거야. 그걸 왜 사? 아우, 깜짝아.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당신 소만 먹잖아. 집에 고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는 건데? 아, 글쎄, 소고기 안 먹는다고. 닭 먹을 거니까 사지 마. 어? 당신이 소를 안 먹는다고? 웃기지 마. 진짜 왜 그래? 안 먹는다고 했잖아. 사지 말라고. 내 말 안 들려? 미쳤나 봐. 정말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다 쳐다보잖아. 안 먹는다는데 왜 그러냐고 대체. 야, 이동수, 너 진짜 왜 그래? 물보다 소를 더 많이 먹는 인간이 왜 자꾸 그러냐고. 요즘 툭하면 돈돈거리고 짠돌이처럼 굴고 왜 그래? 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생사람 잡지 마. 아무래도 남편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주에 세네 번은 소고기를 먹을 만큼 고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장볼 때면 늘 고기를 사는 게 당연했고 저희 부부의 코스였죠. 그렇게 먹다가는 월급 거덜나겠다고 타박을 해도 오히려 본인의 낙이라며 즐겨 먹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불을 다 끄고 TV가 켜져 있으니 불을 켜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끼는 거 좋지만 적당히 생활하며 써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것까지 다 아끼라고 했습니다. 설거지하는데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부터 시작해서
샤워할 때도 물을 적당히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죠. 점점 도가 지나치는 남편의 질책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었어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집에서 뭘 하기만 하면 저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간간히 시댁에 가면 꽤 호화스럽게 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온 후부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형님이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왔어요. 휴무라서 집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집 청소를 싹 했죠. 마침 또 선물 받은 친구 세트가 있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바꿀까 싶어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교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는 쪽 매트리스 아래에 무슨 비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순간 섬뜩함에 이걸 혼자 꺼내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 이 매트리스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면 분명 남편이 넣어둔 거겠지 싶었고 뭘 숨겨둔 걸까 싶어서 바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지퍼백에 통장 3개가 있었어요. 순간 황당함에 잠시 말을 잃었던 게 저희 부부가 같이 이 통장을 넣어두는 앨범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겨둔 게 아무래도 수상했죠. 전 바로 통장을 봤어요. 3개 중 하나는 소액을 저금하고 있는 비상금을 만들어둔 통장인 듯해서 핏이 무섭네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입조금 내역이 있는 통장인 듯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백화점이나 카페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갈 리가 없는 곳들이었죠. 저도 모르는 게 이 인간이 바람이 났나?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통장을 열었는데 기함을 했네요.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바로 형님에게 보냈더라고요. 전액을 모두요. 그리고 본인이 원금 이자를 갚고 있는 내역이 찍힌 통장이었죠. 은행권에서 빌렸어도 열받을 건데 3금융에 대출을 5천만 원이나 받아서 형님에게 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 수상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 참 잘 쓰던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해가면서 돈돈돈 거렸는지 말이죠. 저는 침착하게 남편을 기다렸고 퇴근 후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요즘 들어 돈돈돈 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할 말 없어? 난 늘 말했지만 어떤 행동보다 거짓말하고 나 속이는 게 더 화나는 사람이야. 알지? 아, 진짜 왜 그래 또. 안 그래도 야근해서 피곤한데 밥이나 줘. 얼른 먹고 자게. 이 통장 뭐냐? 당신 형님한테 5천만 원을 왜 준 건데 어떻게 이런 큰일을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니? 미친 거 아니니 정말? 뭐야, 그걸 어떻게 찾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왜 이렇게 큰 돈을 줬냐고. 그리고 이 통장은 또 뭐야? 보니까 200만 원을 거의 매달 보내던데 어머님께? 그리고 내역은 딱 봐도 당신이 쓴 게 아닌데 이게 다 뭐야? 해명해 빨리. 아, 그게 사실은 누나가 이혼하고 돈이 없었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나도 일을 안 하고 엄마도 안 하니까 생계 유지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5천만 원은 둘이 장사라도 하겠다 해서 내가 도와준 거야. 아, 물론 금액이 크지만 우리는 둘이 버니까 금방 갚을 수 있잖아. 조금씩 아끼면서 살면 금방일 거야. 야, 너 웃긴다. 그걸 왜 우리가 갚아? 똥은 혼자 싸놓고 같이 치우자는 거야, 지금? 난 절대 싫으니까 알아서 해. 돈을 아끼려면 혼자 아끼고 나 구속하지 마. 그럴 자격이 돼? 그리고 사지멀쩡한 형님은 대체 왜 일을 안 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둘이 알아서 살게 냅둬야지. 그걸 왜 당신이 돈 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도와주는데? 누나는 원래 일하는 거 싫어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매형이 그거 다 이해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이혼한 거지 뭐. 그리고 엄마는 일하는 시간에 못 버텨. 아, 그래? 누구는 그럼 일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일하는 거야? 장난해 지금?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한평생 어머님이랑 형님 먹여 살릴 거야? 아, 그래서 둘이 가게 한다고 하잖아. 웃기고 있네 진짜. 이자 원금 본인이 알아서 갚으라고 해. 그걸 왜 당신이 갚아? 진짜 호구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안 하는데 이날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화를 참아낼 수가 없어서 막말을 아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이 속 때문에 답답했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이 와중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선 나 당근하고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 뭐? 당근? 무슨 당근?
아, 그 안 쓰는 물건들 좀 올렸더니 잘 팔리더라고. 아무튼 하고 올게. 이거 시간 약속 어기면 온도 떨어져.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네. 하, 잠깐만. 자꾸 물건들이 없어진다 했는데 다 판 거야? 찻잔 세트도 그렇고 내 신발도 그렇고 맞아? 어차피 다 안 쓰잖아. 많이 있고. 그래서 팔았지. 하, 진짜 미쳤어? 왜 허락도 없이 팔아?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신발도 액세서리도 주얼리도 다 조금씩 뭔가 없어진 기분이었는데 둘이 사는 집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어딘가에 두고 못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당근에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모아 형님은 남편이 준 5천만 원으로 사치를 부리더라고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출을 5천만 원이나 해준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이미 빌려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쓰는 사람은 두 분이시니까 이자 원금 갚아주세요. 이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갚아야 해요? 명의랑 돈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옳게 말 참 웃기게 하네. 누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 돈 달라고 했지? 난 빌린 적 없는데 달라고 했고 그걸 통수가 준 거야. 근데 왜 갚어? 네? 형님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할 말 많죠. 사지 멀쩡하신데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일도 안 하고 어린 동생한테 빚까지 지게 하면서까지 살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말까지는 아끼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시네요. 오냐 오냐 해주니까 너 내가 만만하니? 나 한 성깔 한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도 한 성깔 하는데 성깔 부리면서 대화하실래요? 편하게? 이것들이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만들 못해? 그래, 민정이 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근데 너희 가족이 이런 상황이어도 그런 말이 나오겠니? 아, 저희 가족은 절대 이렇게 돈으로 서로 피해주지 않아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네요. 앞으로 생각 안 해도 괜찮고요. 이 사람이 돈줄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쓰는 돈은 갚으셔야죠. 어떻게 그런 못된 신부로 합리화를 하세요? 놀랍네요. 야, 이동수, 네 마누라 데리고 집으로 가. 어디서 어린 게 떽떽거리고 있어? 빡치게. 얘, 내 성깔 몰라? 험한 꼴 보기 전에 꺼지라고 해. 야, 이동수, 너희 누나한테 사지 멀쩡한 게 도대체 왜 일 안 하고 동생한테 빈대 붙어서 사냐고 물어봐. 그렇게 빈대짓 해가면서 살면 행복하냐고도 물어봐 줄래? 그리고 빡치는 건 난데 너희 누나 내 성깔 몰라? 다 뒤집어 버리기 전에 쓴 돈 갚으라고 해. 아, 진짜 둘 다 그만해. 이렇게까지 싸우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해? 뒷감당을 내가 왜 해? 저게 정신 차리면 머리 조아려야지. 아니죠. 머리 조아려야 하는 건 형님 아니신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깔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없는 게 지랄 맞다고 하죠? 뭐야? 야, 너 해보자는 거지? 해보던가. 꼬박꼬박 형님 해주니까 만만하나? 어디서 야야거리고 있어? 형님과 대판 싸우고 머리채만 안 잡았지 서로 주객기서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분노가 가시질 않았죠.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기대하지 말라며 둘이 같이 빨리 갚자는 말만 했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픈해 뜨는 가게를 가봤는데 대체 이런 곳에 가게를 왜 내는지 모를 정도로 외지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죠. 혹시 몰라 부동산 여러 곳을 둘러 그곳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들 의아했습니다. 거길 들어오려고 하냐면서 다들 기피하는 장소였더라고요. 장사가 될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가게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 빚지어 차린 가게에 빚이 생기겠구나 판단했죠. 결론은 하루빨리 제가 손절하는 거였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당신 철없이 사는 너희 가족들 같이 먹여 살려주려고 같이 망할 생각 없으니까 끝내. 깔끔하게. 그리고 죽고 못 사는 너희 가족들 먹여 살리던가 뭘 하던가 너 알아서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넌 매정한 거 아니냐? 난 장인 장모님 그러셨으면 같이 도왔을 거야. 웃기고 있네. 너 우리 집 명절에 갈 때 조금 더 좋은 거 사줬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한 푼이라도 아끼게 더 싼 걸로 사라고 했지? 그런 네가 우리 가족을 챙긴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 빈대지다는 너희 가족들 옆에 꼭 붙어서
다 빼먹혀. 그게 네 팔자다. 전 그렇게 바로 이혼해버렸고 한 5개월쯤 흘렸을 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님이었는데 울고 불면서 빚이 너무 많아 숨 막힌다고 가게도 망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해줬죠. 진짜 웃기고 있네. 저 아세요? 저 그쪽 동생이랑 이혼한 지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야,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이렇게 헛짓거리 할 시간에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 이 한심한 인간아. 감히 누구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 말라야? 내가 네 동생처럼 빨대고쳐 살 미친년으로 보이냐? 그 후 연락 한 통 받지 못했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저만 잘 살면 되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혼한 게 상처로 남긴 했으나 더 있었다가는 저 역시 같이 망했을 것 같아서 빨리 손절치고 나온 게 다행이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